S&P 500 지수는 목요일에 0.53%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6,000포인트를 완전히 넘어 6,118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와 석유 가격 하락을 요구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요. 금리 인하는 어차피 연준의 권한이지만 석유 가격 하락은 제조업과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스마트 머니들이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는 만큼 상승세를 이어가며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기채 금리는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더 큰 폭으로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S&P 500은 전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뚫고 4일째 상승 중인데요. 역대 신고점을 찍으면 잠시 쉬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주까지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인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새로운 상승 채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하락 채널을 뚫은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 역대의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전고점 돌파가 눈앞에 다가온 상태입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중 하나라도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면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중형주는 지난 12월 급락을 되돌리며 해당 구간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형주는 여전히 12월 급락을 완전히 되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은 상승하지 못하고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S&P 500 내 특정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이동하고 있을 뿐 새로운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공포 사이클이 22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공포 사이클은 약 22일 지속되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도 평균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시장 심리는 중립에서 탐욕 상태로 전환되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월 23일 기준으로 시장은 나스닥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자들은 이미 주식 비중이 80에서 100% 정도 유지가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주도 스마트머니들의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며 약세를 보이는 자산을 매도하고 강세를 보이는 자산의 피라미드 전략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일과 천연가스는 급격한 상승을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는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은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돌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값의 약간의 하락과 함께 금 관련 주식들도 소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약 1% 하락하며 마감했지만 돌파 이후에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선 이후 돌파한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빅테크 친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실적을 분석해보고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존은 단기 매수 시그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파 이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다음 주 실적 발표로 인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어제의 종가를 지지선으로 삼아 아침부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장시작 후 1시간 뒤에 단기적으로 매수를 시작했으며 이 지지선이 붕괴된다면 손절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흐름과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보유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런 흐름과 상관없이 장기 계좌에서는 무조건 보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현재 소폭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진행하기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으로 힘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글은 2주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AI 관련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시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지 기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규제에 대한 위험 요소가 감소하면서 큰 악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는 전고점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고점 돌파 후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균 단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매수해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 내내 약세를 보였지만 멀리서 큰 그림을 보며 접근해야 합니다.
실적 돌파 시점이나 이동평균선 돌파 시점에 매수하셨다면 여전히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손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정보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승은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기대감에 의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오픈AI에 대한 투자 외에는 뚜렷한 기대 요인이 부족합니다. 다만 유능한 CEO가 있다는 점에서 실적 발표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엔비디아는 돌파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적 발표가 한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테스트 매수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진입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여전히 숏 시그널이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점을 매수 기회로 보고 저점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락세가 심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1개의 섹터 중 이미 소비재 섹터가 가장 강력한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술주가 이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유틸리티 섹터를 살펴보면 유틸리티 섹터도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유틸리티 섹터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AI 관련 유틸리티 회사와 전통 유틸리티 회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유는 유틸리티 섹터 ETF를 통해 투자하면 두 유형의 회사가 한꺼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유틸리티 관련 개별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유틸리티 관련 주식들은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며 유틸리티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 유틸리티 주식은 섹터 전체의 상승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AI 유틸리티 주식들이 조정 시 매수 기회를 제공할 때마다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금융주는 이번 주 내내 헤지펀드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추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S&P 500에 편입된 KKR은 현재 8일 연속 상승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는 당연히 보유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새롭게 진입하기엔 다소 애매한 자리로 보입니다. 건설 섹터는 최근 자금이 다소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기술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섹터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모두 다시 모멘텀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어제 소프트웨어 ETF IGV를 매수했으며 주요 소프트웨어 리더 주식들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큰손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어는 어제 단기 매수 시그널을 보였고 오늘도 상승하며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거래량이 적고 시장 참여자들이 급하게 상승에 동참하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수 시그널이 유효함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도체 리더 친구 아스테라 랩스는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할 경우 매도하려 했지만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매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기서 상승 반전의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헤지펀드들이 자금을 본격적으로 배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많은 자금이 금융주로 유입되었고 1월 초에는 AI 에너지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금융, 반도체, 소프트웨어 순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관련 주식은 현재 힘이 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가장 공격적인 상품으로 상승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섹터를 확인하고 로테이션 전략을 통해 보다 유망한 섹터에 재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